오늘 그 정치 사회 토론방에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각자의 의견들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본격적으로 강연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일단은 지금 여기 참여하신 다른 모든 분들께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진행될 강연과 토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어 강연 직후에 곧바로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끝까지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스피커분들 많이 올라와 계시긴 한데 청중분들께는 전혀 발언권은 제공을 해 드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연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는 미리 마이크 음소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실 연사님의 이력을 좀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 네,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개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 중이신 상태입니다.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이후에 우리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고, 2013년에는 국회 법정형 정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입법 자문을 맡으셨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로 활동하시면서 법조계 내 정책과 제도 개선에도 좀 힘써 오신 분이십니다. 네, 법률 교육 그리고 사회적 실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과 비전을 펼쳐 오신 김정철 변호사님을 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강연 이제 네. 자유롭게 편하게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좋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았다가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네. 서강대하고 성균관대학교 이런 데서 형사법을 주로 가르쳤고요.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수사권 조정 TF를 맡아가지고 각종의 의견들을 수집해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도 이제 검찰 개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 검찰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개혁이 돼야지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개혁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검찰 개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 개혁의 내용 중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수사의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뭐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논의나 또는 수사 기소 분리의 논의의 에 맹점은 결국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차근차근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결국은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공소청에서는 기소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는 아예 하지 않고 기소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찰청법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공소청법을 만들고 공소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것이죠. 그 조직을 개편해서 거기에는 수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만을 전제로 하고 수사권을 모두 박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뺏는 것, 그것은 저는 찬성을 하고요. 검사가 굳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향은
검사가 애당초 아예 수사를 못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증거 수집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 수집을 못 한다는 것은 결국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실체 진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은 형사는 실체 진실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불법이 있으면 그 불법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것을 기소해서 처벌받게 만드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대로 된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지금 현재 검찰 개혁 방안은 약자는 확실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강자에게는 제대로 된 기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도 거의 95%에 해당되는 사건들은 경찰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단순 절도 사건이라든지 단순 폭행 사건이라든지 상해 사건, 음주운전 사건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만 조사를 하고 검사를 만나본 적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전부 이런 사건들은 검사는 기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제4 조를 보시면 수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새롭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검찰개혁, 이것이 검찰개혁이다라고 얘기하는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본질은 검찰로 하여금 아무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검사가 꼭 수사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검사는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다만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기능을 검찰로 하여금 하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요 상황에서 공수처에서 공소청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수청이라고 하는 걸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수청이라는 게 결국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해서 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청을 별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된 거를 경찰 내 한 조직으로 만들면 되지 그거를 다시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독립된 조직으로 또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걸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수사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는 경찰이나 검찰, 특히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결국 여기서 기소를 해서 형사 재판을 진행해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절차에 나아가는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격상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독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얘기하는 것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독립성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사법부가 왜 독립되어야 되는가? 사법부는 권력 분립의 핵심입니다. 이 권력 분립의 핵심은 결국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침해받지 않는 영역이 바로 사법부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법치국가가 유지될 수 있고 법치국가의 가장 기본은 법 앞에 평등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법부의 독립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 독립성을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권에 따라서 또는 어떤 정치 세력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누구나 수사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수사라고 하는 역량을 우리가 마치 지금 행정작용이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계신 분들이나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검사의 역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행정직원에 불과하다. 행정공무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행정공무원적인 영역도 있죠. 그러나 수사라고 하는 부분, 기소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은 행정 영역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도 행정경찰이 있고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경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을 보면 우리가 경찰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적 영역을 할 수 있는 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절도나 강도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수사경찰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 두 영역은 다릅니다. 물론 당연히 행정경찰의 영역은 당연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서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를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준사법적 기능, 다시 얘기하면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점을 이제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지금 부분은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지금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이렇게 조금 그 발전되어 온 기초와 이론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륙법계를 준용해 오고 전수해 온 것이 저희 나라이고요. 독일의 대륙법계와 일본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해서 지금 형사법의 구조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미법계의 법 체계와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개의 서로 좋은 점들을 서로 만들어서 믹싱할 수는 있겠지만 믹싱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과 원리가 유지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안은 그냥 검찰청법을 폐지해. 자 그리고 중수청을 만들자.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만들게.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법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사 파트 부분에 해당되는 수사 절차를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이제는 "아 그건 별도로 또 수사 절차법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수사 절차법을 독립되어 떼어서 독립적으로 만든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절차는 수사 절차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사소송법이라고 한 건 처음에 수사부터 시작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하는 증거, 그다음에 증거가 끝나고 나면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 그 항소에 따라서 또 항소심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조사 이런 것들까지 쭉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적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법의 형식을 가지고 어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들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수사의 경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구속 기간의 문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은 구속할 수 있는 게 10 일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원래는 10 일인데 연장을 해서 10 일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게 형사소송법 202 조, 203 조, 205 조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검찰 개혁의 내용은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애당초 수사라는 개념을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검사는 기소만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검사는 구속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구속이란 바로 강제 처분, 강제 수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로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로부터의 진술을 증거로 쓰기 위해서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검사는 열흘의 구속 기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현재 공소청이 만들어져서 공소청이 사건을 송치받았어요. 근데 경찰이 열흘간 구속한 다음에 송치했습니다. 검사는 그동안 열흘 동안 구속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검사의 구속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로서의 구속이 아닌데 과연 그것을 구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구속은 위법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만 할 수 있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살인범을 지금 경찰이 체포해 가지고 열흘간 구속했습니다. 수사해서 검사한테 올렸어요. 검사는 그럼 바로 기소를 해야 됩니까? 열흘 내에? 그러면 열흘 동안 더 구속할 수가 있을까요?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연장 못 하겠죠.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속을 하겠어요. 그러면 석방해 줘야겠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 형소법의 원칙과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만들어 놓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각종의 증거법에 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들이 형소법에 써 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검사 앞에서 작성한 진술서, 검사가 한 검증조서. 자, 그렇다면 그럼 앞으로는 검사는 이런 일을 아예 못한다는 것인가요? 그럼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피의자도 조사하지 못할 것이고 참고인도 못 부를 것이고 진술서도 작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증거 능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는 전부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죠? 지금 엉터리 검찰 개혁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공수처법에 의해서 공수처가 생기고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만들다 보니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와 관련돼서도 서로 수사권이 경합하게 되고 그 수사권 경합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결국은 석방되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위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백분 토론에서도 얘기한 바 있는데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어 국수위 여기에서 조문을 잘 찾아보시면은 국수위법의 24조 26조가 내용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법률에 정치적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사권이라고 써 있어요 조사권. 자기들이 조사할 수 있대요. 그런데 조사가 수사하고 뭐가 다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인가요? 수사를 할 수 없는 조직인가요? 그리고 이 조직은 누군가에게 수사를 하라고 시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백분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일선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수사의 경합은 특정한 사건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고 마치 이것이 검찰의 개혁이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법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대신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법에 부합해야 돼요. 두 번째, 검사의 수사권 뺏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경찰의 비대한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검사는 인권을 보호하는 보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사를 독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손발, 머리가 없는 손발, 손발이 없는 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손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독일에서도 검사는 다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공소를 유지하거나 기소하는데 증거를 같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 확보하는 활동을 수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수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내용이고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는 기소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기소와 수사를 무조건 분리한다.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수사를 애당초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증거 수집을 못하게 되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증거를 검사가 발견해도 이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경찰한테 시켜 가지고 증거 수집하게 하면 되죠." 그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기 어렵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요. 왜냐하면 너무 사건이 많고 검사가 그 사건에 있어서 그걸 또 갑자기 경찰한테 불러 가지고
제대로 사건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걸 증거를 수집하라고 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수없이 큰 사건들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관련된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옛날에 불법 승계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수사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사나 어 검사가 수사를 해 가지고 그걸 기소하려면요. 정말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각종의 증권과 관련된 법률 이런 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이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누가 하겠다는 거죠?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 보겠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소하는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쳐요. 자, 송치해 가지고 검사가 받아요. 검사는 증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수사할 수 없으니까요. 기소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있는 서류에 있는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10만 페이지가 넘는 글자 기록을 보고 기소를 한다고요? 주가 조작범들을 잡아 가지고 주가의 흐름과 이런 내용들을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건들을 기소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은 확실하게 기소될 겁니다. 그러나 강자들은 제대로 기소되지 못할 거예요. 또한 그 기소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공소가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검찰 개혁의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각종의 형사소송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현재 만들고 있는 각종의 법의 엉터리 조항들, 제대로 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내용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이게 제가 요걸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뭐 서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저도 뭐 각자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저도 그 의견에 맞춰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